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7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2007년 한국 대선 당시에 제가 중국 천진에 있으면서 중국인들 동료들한테 한국인의 참정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다시 또 경상북도 봉화에 밤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작업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봉화군 서포면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는 그 다음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다가 또 비행기 캔슬이 돼가지고 기후 관계로 그 다음날 이제 중국 천진으로 돌아가서 중국 동료들한테 좀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인의 참정권에 중국한테 자랑 삼아 보여줬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틀 후면은 대통령 선거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저께 4일 날 똑같은 봉화 석포면에 가서 제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2000년에 그 영국 여왕의 부근인 필립궁, 공식적으로 더 듀크 에딘버러 공에 펠로십을 받아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약 3개월, 그해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 물론 많은 건축가들,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또 많은 건물들을 보고 한 그 얘기들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별거 다른 얘기 같지만 제 인생에서 이란에서 한 10여 개월 있었던 경험 이외에는 영국 땅이라는 어떤 외국에서 3개월이나 있어 본 적은, 제가 외국 땅에서 더 길게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실제로 그때부터 젊은 날도 아니고 딱 20년 전 50대 중반의 나이에서 거기서 큰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 기록적인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1999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 여왕 내외분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더랬습니다. 하셔가지고 그 4월 어느 날인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조 오카 여사, 안동 소주를 만드신 분, 그분이 여왕님의 그 하회 방문 당시에 그 한국 전통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하셨던 바로 그날 제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필립공한테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그 설명을 했던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제가 월드컵 경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장면인데, 그때는 제가 방편을 들고 방편을 개념으로 설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열을 또 제가 선물로 드렸던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날 이렇게 저하고 만난 인연이 있었던, 아마 이 이유 탓인지 그해 아마 여왕께서 한국을 방문했던 바로 그 기념으로 2000년부터 바로 그 이듬해부터 필립공의 이름으로 펠로십을 제정을 했습니다. 펠로십을 제정한데, 마침 제 한양대 건축가 선배인 김서훈, 한 4, 5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김서훈 선배께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정종화 선생님이라 교수님,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은 아마 이 영국 대사관 측하고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특히 한영 포럼, 즉 한국과 영국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정치, 경제 혹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저명 인사들끼리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이 포럼을 갖는 호텔에서 같이 묵으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는 그 한영 포럼을 한국 측에서 실제적인 간사 역할을 하는 정정화 교수님을 한테 저를 소개를 했어요. 물론 정정화 교수께서 우리 선배님 보고 뭐 건축가 중에 이 에딘버러 공연 펠로십을 제정하는데 거기에 마땅한 사람을 좀 추천을 해달라 해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또 바로 99년에 저는 에딘버러 공연을 만난 적이 있고 해서 영광스럽게도 그 추천을 받았는데 바로 그해 가을에 영국 대사관에 가서 그 로스페로우라는 여성 아마 직책 모르겠어요. 아마 대사님의 실질적인 뭐 비서격 이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대사하고 대리기라는 부대사하고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분들은 몰랐지만은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필립 고문한테 직접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얘기를 하니까 더 좋아하시면서 서로 안면이 이미 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도 뜻밖의 제가 그 펠로십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 혼자가 아니고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학장님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신수정 학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초대 말하자면은 듀크 에딘버러 펠로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해 대사관에 대사님께서 대사님하고 같이 그해 12월인가 그 이듬해 12월인가 봅니다. 그 이듬해 12월에 여러분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그러니까 뭐 경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님하고 영국 대사님이 저를 경마장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말씀드린 그 정정화 교수, 그다음에 신수정 그 피아니스트 학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대사님 이름은 서 스티븐 브라운 대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도 난생 처음으로 경마장을 가서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은 경마는 말 주인들의 마주협회라고 있었습니다. 마주협회장이신 지성한 회장님을 처음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스폰서였습니다. 이 펠로십에 대해서 국내 측의 어떤 물론 뭐 영국 측 왕실에서도 스폰을 하지만은 이분이 또 스폰서 일부 금액을 아마 스폰하는 또 마주협회고 또 이 경마를 좋아하시는 또 대사님들하고 그런 관계,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제 전 난생 처음으로 이 경마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서 특히 그 영국 그 브라운 대사와 같이 이제 경마를 하고 좋은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에다가 중요한 4가지를 수출했다고 그래요.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여러 번 들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4가지가 뭐냐? 제가 물었더니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수출을 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 특히 축구와 골프를 이 세계인들한테 이제 퍼뜨렸다. 제가 또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했으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기가 굉장히 참 좋았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혁명을 수출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그 작은 변방이 유럽에서 저 변방의 나라의 그 언어인 잉글리시를 전 세상에 퍼뜨렸다. 영국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이 4가지를 지구인들한테 퍼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영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그해 3월 달에 영국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펠로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제가 제1회 펠로십을 받았고, 그 다음에 2회 때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그 윤여정 씨가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도 돌아온 1년 후에 1회, 2회 그러니까 펠로십을 받았는 분 윤여정 배우하고 저하고 몇 사람들을 영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해서 그 다녀온 기념 초청 파티라기보다 또 회식에 제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인가 2003년 4년 이무렵에는 그 유명한 그 조선일보사의 논설위원이죠. 김대중 선생, 그 다음에 유근일 선생,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 누굽니까? 이문열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 펠로십을 받고 왔더랬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분들이 동시에 같이 갔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을 2003, 4년 경에도 영국 대사관 측에서 저희들 다 초청을 해서 접대를 제가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펠로십이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언제까지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필립 공은 작년 4월에 타계하셨고, 또 타계할 시점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분의 추억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침내 3월 1일 날, 그러니까 2000년 3월 1일 영국으로 이제 떠나는데, 칼 907호였습니다. 런던 내 좌석 번호는 17-A 좌석이었는데, 13시 출발해서 이제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캠브리지 가는데 저 골프백을 또 하나 가져갔어요. 그 있을 동안에 혹시 골프라도 칠 수 있을까 해서 딱 한 번밖에 못 쳤습니다만, 그 무거운 짐을 골프백을 또 들고는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캠브리지까지 택시를 아니면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 몰라도 영국이란 나라는 입국할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1977년 이란에서 우리 회사 모르게 유럽을 돌아서 그때 이제 이태리,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을 갔을 때 굉장히 공항에서 제가 고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 청바지에다가 그때 제가 32살 때 젊은 청년이었을 때니까 꼭 테러리스트 같다 하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테러가 꽤 유행이었던 당시였는가 봅니다. 테러리스트 같다면서 심지어는 팬티까지 다 벗는 그런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히드로 공항에 가면은 그때부터 별로 기억이 안 좋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1996년엔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초청 강연회를 갈 때도 영국을 한번 간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난생 세 번째 이제 영국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괜히 이 불친절을 하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필립공의 펠로십이 증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그 불친절을 하면 그대로였던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그게 5월달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노만 포스터 회사의 한국 학생 직원이 저를 마주고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도움으로 이제 택시도 잘 잡아 타고
캠브리지까지 이 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영국의 캠브리지에 도착을 하니까 어느 대학이냐면, 캠브리지는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통칭 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캠브리지 한 15개인가 하는 많은 컬리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다 캠브리지 대학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딴 기념하는 대학으로 이 처칠 컬리지에 제가 이제 거기 플랫라고 하면 여러분 용어가 좀 생소한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한층 플랫 이렇게 칸칸이 쳐져 있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큰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플랫이라고 하고 뭐 기숙사 같은 것도 다 플랫일 수 있습니다. 이 플랫에 제가 이제 투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밤중에 택시를 내려서 가면 영국 대학에 거의 독특한,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이 포토스 롯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롯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곳인데, 모든 학생들이 대외 업무, 예를 들어서 서로 메시지를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으면 그걸 보고 연락도 되고, 심지어는 비행기 예약도 해주고, 여행을 간다면 예약도 해주고, 기차 예약, 모든 내가 방에다가, 내 플랫에다가 이 전화를 놓고 싶다, 혹은 팩스를 설치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롯지에 부탁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는 아주 편리한, 수의실인데, 수의실이랑 간단한 그런 수의실, 가드 개념이 아니고,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학생들의 대외적인 업무에 대한 모든 편의사항,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입니다. 정말 심지어 택시를 부를 때도 거기 부탁을 하면 되고, 또 기차 여행을 갖다 예약도 해주고, 이런 데가 이제 포토스 롯지인데, 거기 이제 도착을 하니까 뜻밖에도 저한테 편지가 와 있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도착하는, 말하자면 캠브리지 대학의 수의실, 포토스 롯지에 들어가니까 편지가 와 있으니까 너무 뜻밖에 보니까, 이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위에 북쪽으로 좀 가면 셰필드라고 있죠. 셰필드 대학의 제레미 틸 교수가 3월 17일, 그렇죠. 제가 도착한 날부터 한 2주일 남짓지라서 17일 날 거기 강의를,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알고 갔었지만 날짜하고 이런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 3월 17일 날짜로 이제 강의하러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은 바로 그날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영국에서의 3개월이 굉장히 순조롭고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제가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게 된 그 얘기들을 글을 자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수많은 이제 교수, 건축가, 그다음에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얘기들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바로 처칠 대학인데, 처칠 컬리지인데, 이 비교적 아마 대표적으로 새로운 생긴 아마 대학인지 굉장히 캠퍼스가 넓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의 대학이라면 캠퍼스라는 게 별로 없고, 그냥 고색 청결한 건물이고 굉장히 비좁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처칠 컬리지는 이 벽돌로 된 아주 그냥 모던한 건축물로 잘 설계된, 그리고 굉장히 넓은 잔디 광장과 모든 공간들이 아주 특별히 잘 만들어진 이 정리된 훌륭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학장님을 며칠 후에 만나는데, 이 존 보이드 학장은 외교계에서 영국에서 주1 영국 대사를 하셨대요. 주1 영국 대사를 할 때 이분이 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일본 천황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처칠 컬리지의 마스터, 즉 학장으로
와 계셨더랬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말하자면 외무부 후배인 사람이 한국 대사로 왔던 얘기, 먼저는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영국에서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기 보면은 그 처칠 대학에 월슨 플래트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기숙사 같은 거죠. 제가 있던 장소가 이 건물 같습니다. 이 건물인데, 이 밖에 내다보면은 천 잔디 광장이 있고, 요 중간중간 보면 토플라이트가 있는데, 제 방 위에서 보면 이제 천창이 이렇게 비춰져서, 근데 그 방에 밤중에 짐을 풀고 들어가니까 느낌이 마치 제 고향 별장에 온 느낌이었어요. 낯설지가 않고, 여기 너무 또 내가 뭐 그냥 전기들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 방 두 개, 그다음에 부엌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너무 그 방이 인상적이어서 그 방 평면들을 그려가지고 영국 대사관에 제 일을 다 준비 다 해줬던 그 미스 스페로한테 보내주면서 마치 내가 전생에서 이 방에 살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다 하면서 제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는 여러 아시다시피 캠이라고 하는 이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말로 하면 리버가 그냥 보통 개울이죠, 개울. 그런데 이런 데서는 뭐 리버라고 그러는데 캠 리버. 근데 우리말로 하면 개울 정도인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뱃놀이도 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캠브리지. 근데 도시 이름에 브릿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소위 그 지리학에서는 그걸 교반촌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트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항구나 이런 게 이름이 끝에 붙어서 이제 그런 포트가 있을 때 무슨 포드 뭐 이렇게 브릿지 이런 거는 다리가 많이 놓여 있음으로써, 강이 있고 다리가 많이 놓여 있음으로써 생긴 동네 이름 캠브리지가 되는 겁니다. 판교 이런 데는 널다리를 이렇게 이 개울을 건널 때 널을 이렇게 깔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널판다리, 그래서 판교가 된 것처럼 아마 그런 교반촌락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어떤 뭐랄까 이 등급이라 할까, 이런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안에 어떤 유명한 이름이 있느냐. 루실맹이라는 시에,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에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쓴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은 높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신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 물이 깊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처럼 어떤 도시가 작다 크다로 하면 캠브리지는 너무도 작은 도시죠. 자전거로 타면은 그냥 시내 어디라도 손쉽게 닿을 수가 있고 그야말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캠브리지는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냥 서울 하는 것보다는 캠브리지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한테 더 물론 서울도 이제 어마어마한 대도시로 널리 알려진 큰 도시고 올림픽을 한 2번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캠브리지라고 하는 도시적 위상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영국에서도 이 교육, 대학,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옥스퍼드와 함께. 근데 이제 캠브리지라는 대학은 제가 물었어요. 이 대학은 저는 이제 그 패컬티 자격으로 가 있다 보니까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걸 풀이하고 이 행정적으로는 교수 대우를 다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물었어요. 이 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입학생을 어떻게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 정보의 관계는 뭐냐 했더니 제가 뭐 다 들었겠습니까? 정확히 다는 모르지만은 그 본질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부는 오직 돈만 된다. 오직 돈만 된다. 그러면 그 학사 일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는 댓글밖에도 손도 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학생을 학교 측에서 어떤 방법을 뽑든지 뭐 교수 아들이라고 해서 뽑는다든지 뭐 돈이 많아서 뽑든지 어떤 방법으로 뽑든지 그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나라에서 무슨 뭐 국가 고시를 받아 되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 서원 있지 않습니까? 도산 서원, 뭐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서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거의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원. 그 대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개념이 비슷한. 제가 이제 캠브리지를 갈 때 그 인천공항에서 그 뭐를 책을 하나 샀었는데 남경태네.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서양사라는 책을 한 권 사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살 때는 뭐 별로 두껍지도 않는 책이지만은 명색이 영국을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또 여러 나라를 또 여행할 계획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서양 역사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 지식이라도 쌓자고 해서 이 남경태가 읽어주는 종횡무진 서양사 이 책을 갖고 왔었는데 너무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의 어떤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로 해서 프랑크 혹은 스페인 뭐 이런 데 가다가 마침내 해가 가는 방향으로 문명과 문화가 번져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진다듯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영국까지 건너가서 그것이 다시 혹은 아일랜드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서쪽으로 가는 경우죠. 거기서 보면은 그 서쪽에서 다시 물론 서부를 향해 와서 다시 하와이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 혹은 한국, 일본 뭐 이런 쪽으로 문명이 전파되나 발전적인 전파를 돼 나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쪽 한국 쪽으로 온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온 이 문명의 클라이막스는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런 중동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럴 때는 아마 석유가 고갈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메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석유가 있으면은 너무 부자면은 돈이 아쉬운 줄 모르면은 열심히 하지 못한다. 저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없었더라면은 저렇게 처참하게 안 무너졌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이거 각설하고 어쨌든 이 교반철학 작은 도시 이 캠브리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영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3월 그 셰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자마자 바로 아일랜드를 건너갔었답니다. 아일랜드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프랑스 혹은 그 저쪽에 물론 이태리 그리고 그리스 혹은 독일 이쪽으로 스위스 이렇게 해서 꼭 한 달을 다음 한 달을 4개월 3개월 중에 한 달은 바로
어, 영국 밖에서 그냥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게 있었는 건 여러 대학을 강의를 하고 한 것은 주로 5월 달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다른 유럽에서 얘기는 간략하게 그냥 그 중에 중요한 사건만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주로 영국에서 어느 각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제 인생에서 짧은 3개월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3년이 있어도 하지 못한 일을 저는 했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그 22년 전 영국에서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